邪魔するぜ。 원피스 최초로 산적으로 등장한 인물이며 산적단의 두령이자 제1급 살해범인 히그마는 800만 베리의 현상범이었는데요. 이스트블루 최강 산적단의 두령으로 과거 56명을 살해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これを見ろ。800万ベリーが俺の首にかかってる。 원피스에 육군이 없는 것이 히그마가 땅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나 있었는데요. 초강자들만 태어나는 이스트블루에서 히그마가 죽여버린 56명이 미래의 초강자들이었다는 추측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당시 10억이 넘는 현상금이 걸린 샹크스를 만났던 시점에 너와 같은 놈들을 56명이나 죽였다고 말하며 히그마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이후 행보를 보면 샹크스급의 강자 즉 사왕급 강자들을 죽인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히그마는 루피가 어린 시절 후샤 마을에서 등장을 하였고 해적왕 배에 탔었으며 현재 사왕이자 원피스에 가장 가까운 인물인 빨간머리 샹크스와 조우하였었는데요. 한창 루피와 놀고 있던 샹크스 옆으로 다가와 술 10통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あれ水か。 하지만 샹크스 해적단에게 술이 모두 나간 상황의 샹크스는 산적의 왕인 히그마에게 술병 하나를 건네었는데요. 장난을 하는 건가 싶었던 히그마는 빠기쳐 술병을 박살내버리며 미호크와도 맞다이가 가능하였던 샹크스를 비웃으며 당당히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じゃあな、腰抜けども。 이후 히그마는 샹크스 뒷담화를 세려버리며 이 장면을 루피가 보게 되었는데요. 海賊なんてあんなもんだ。格好ばっかで。シャンクスたちをバカにするな。 산적왕에게 대들어버린 루피가 끌려가자 샹크스 해적단이 움직이며 다시 샹크스 해적단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키자루도 썰어버릴 수 있는 부선장 벤베크만이 산적들을 모두 때려눕히자 두령 히그마는 루피를 납치하며 근성과 함께 바다로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은 이제 질렸던 것인지 바다를 정복하려는 것인지 배를 타고 있던 히그마는 루피를 바다에 던져버렸는데요. さて、てめえはもう用なしだ。この野郎。 루피가 빠지자 그네의 주인이 나타나며 루피와 히그마는 둘 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루피를 구하러 온 샹크스가 패왕색 패기로 바다의 주인을 쫓아버렸으나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랄만한 이 상황을 산적왕 히그마가 계산하여 유인했다는 추측들이 있으며 히그마는 바다의 주인에게 먹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딘가에서 생존하여 산적왕으로서 재등장하지 않을까란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ガキが。 히그마는 현재까지 등장한 산적들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강자이며 사왕이자 미쳐버린 패기를 가진 샹크스의 한쪽 팔을 잃게 만들어버렸는데요. 그리고 루피의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간파하고 집요하게 루피를 죽이려 한 점, 미래의 사황 루피를 압도한 점까지 보면 확실히 범상치 않은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売り飛ばすのはやめだ。殺しまう。 최종장에서 재등장할 히그마는 아무래도 숨겨진 풀네임이 있을 것이며 그건 바로 마운틴 D 히그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おい貴様、この俺を誰だと思ってる。56人殺したのさ。てめえのように生意気なやつをな。もうバレてもいいだろう。権力は足が速い。 현재 세계관 최정점에 있는 이모는 얼굴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보가 숨어있던 루루시아 왕국을 자신의 능력인지 고대병기의 힘인지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もともとないではないか。 이모의 한마디에 루루시아 왕국이 사라지며 바다 자체에 구멍이 생겨버렸는데요. 루루시아를 날려버린 이모의 힘과 함께 최근 오로성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정부는 이모를 최정점으로 아래 오로성과 천룡인 그리고 신이기 사단, 해군과 사이퍼폴까지 정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모는 세계에서 금기시되는 창조주로 불리며 얼굴부터 어떠한 힘을 가진 것인지 이모의 능력까지 나온 것이 없는데요. 세계 정부에서 옥저의 주인으로 비밀에 붙여진 인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가 먹은 수술 열매의 블로불사의 수술을 과거 어떠한 자에게 받은 거로 보이며 외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도 블로불사의 수술로 보통 인간과는 외형이 아예 다를 거로 추측되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본 자들은 다 사형시켜버리며 이모의 존재는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레벨리에서 코브라 국왕을 불렀던 이무는 D의 이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화살표를 이용한 특이한 공격을 보여주었는데요. 몰래 숨어들었던 사보가 코브라 왕을 지키려 나오고 이 세계의 끝을 보는 것 같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브라 왕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오로성과 이무가 함께 공격을 날리며 사보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게 된 코브라 왕은 죽은 걸로 생각되며 사보는 부상을 당한 채 루루시아 왕국에 숨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오로성은 해군에게 전보를 끊으라 얘기하며 루루시아라는 왕국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通信部電電虫を切れ 그리고 이무가 지도에 루루시아 왕국의 X자를 표시하자 하늘에서 엄청난 재앙이 퍼붓기 시작합니다. 과거 하늘섬에서 보여주었던 에넬의 공격과 같이 하늘에서 공격을 퍼부으며 왕국이 파괴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공격에 섬 자체가 사라지며 바다에 큰 구멍이 생겨버리고 이무가 왜 세계 최정점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사축 기자로보다 빠른 30초 안에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법이 정해진 지원금은 당연히 받아 가셔야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이를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お前の父の名はモンキー D ドラゴン革命家じゃ。 이런 괴물 거프의 아들인 몽키디 드래곤은 과거 해군이었다는 소문들이 있으나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현재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이명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해적왕이 최고의 범죄자인 줄 알았으나 해적왕마저 눌러버릴 범죄자로 전 세계에서 드래곤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受け継がれる意志時代のうねり人の夢 30년 동안 세계 정부와 대립을 하고 있었으며 거프가 언급하기 전에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혁명군의 최측근인 이완코프조차 드래곤의 출생지나 가족관계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 루피가 자신의 아버지가 드래곤이라 말하여 순간 그럴 수 있겠다고도 생각하였으며 정상전쟁에서 확실하게 드래곤의 아들이 루피인 걸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この感じ何度も体験したことがある 거프와 루피와는 다른 이미지의 인물로 루피와는 로그타운에서 처음 보고 본 적이 없다고도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완코브는 항상 한 방향을 생각에 잠겨 보고 있던 적이 많은 드래곤을 생각하며 가족이 저쪽에 있겠구나 추측하였고 로그타운에서 스모렉이 스모커에게서 당할 뻔한 루피를 도와주는 등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政府はてめえの首を欲しがってるぜ 루피가 성장함에 따라 현상 수배지를 보는 등 미래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였는데요. 거프와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밝혀졌으나 루피와는 아직까지도 대면한 적이 없으나 사보나 거프를 통해 연줄이 끊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루피와 드래곤 모두 무슨 일이 생기면 신문에 대서특필될 인물들로 소식은 끊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버지인 거프와 아들 루피와는 달리 굉장히 냉철하고 진중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천룡인과 세계 정부를 싫어하는 점을 꼭 닮아 있는데요.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최상급 자리에 있으며 훗날 전쟁에서는 몽키디 부자가 함께 싸우지 않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서 제일 경계하는 인물인 만큼 드래곤의 강함도 엄청날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등장 시간조차 매우 짧지만 이미 최소 사왕 이상은 물론 해적왕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초기 루피를 구하러 로그타운에서 스모커와 만남 시 자연 계열매인 것인지 바람과 함께 나타났으며 처형대에서 번개를 내렸고자 루피를 구한 것도 드래곤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라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자연계 열매인 바람바람 열매나 이명 그대로 용과 관련된 열매로 환수종 열매, 드래곤의 열매 그리고 세세 열매 모델인 천둥새 등 오다 마음대로 가져다 붙여 최상급 열매의 능력을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꼬리를 밟힌 적도 거의 없으며 혁명군의 군대장들이 해군대장과도 맞다이가 가능한 만큼 악마의 능력은 물론 패왕색 패기까지 갖추어 등장을 한다면 현재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보다 강렬한 등장신을 보여줄 것인데요. 드래곤은 현재 혁명군 넘버2이자 루피와 의형제인 사보의 직접적인 생명의 은인이며 용조권을 알려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최종장에서는 혁명군의 메인 간부라 볼 수 있는 사보와 군대장들 그리고 쿠마와 이완코브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어 오로성급의 인물들과 싸울 거로 보여지는데요. 뒤에 의지를 이은 자들 중 한 명으로 오다가 아직 전투 장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점과 과거 오하라의 클로버 박사와 베가펑크 등 인연을 보았을 때 드래곤의 스토리가メイン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최종장 스토리가 뒤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人々が自由の答えを求める限りそれらは決してとどまることはない。 현대 해적 시대를 이어 최종장까지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그 이전부터 당시 최강의 칭호를 가진 두 인물은 바로 골드로저와 흰수염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최정점의 인물로 서로 호각을 다투었다는 전설적인 대해적이었으며 사망 전까지 둘 다 이 칭호를 잃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최후의 섬인 라프텔과 원피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골드로저가 직접적으로 원피스를 찾아내 해적왕으로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ゴールディ・ロジャーだ。 하지만 흰수염이 코즈키 오뎅을 빌려주어 가능했던 일이며 훗날 흰수염도 라프텔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지만 관심이 없어 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지병으로 인해 자수를 하였던 로저는 원피스에 대한 정보를 관광객과 함께 알리며 공개 처형을 당하고 대해적 시대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사실상 원피스를 찾을 수 있었던 흰수염 뉴게이트는 로저 사망 이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 불리며 대해적 시대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자란 비가맹국 스핑크스 섬을 나오며 해적으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そして幼少期早々に海へ出た 자신의 보물의 몫을 모두 고향으로 보내고 어린 시절부터 원했던 것이 가족이라 말하며 가족과 같은 동료들과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해적단을 만든 뒤에는 흰수염을 모두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家族 젊은 시절에는 당대 최강인 록스 해적단의 몸을 담기도 하였으며 훗날 대해적 시대 사왕으로 불리웠던 빅맘이나 카이도우와 같은 거물들과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갓벨리에서 로저와 거프를 상대하게 된 록스 해적단은 서로 각자의 이점만 챙기는 해적단이어서인지 로저와 거프에게 패하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海軍中将カープという男が止めた。 이후 흰수염 해적단을 창설 뒤 여러 동료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요. 우연치 않게 상륙한 곳에서 노밖으로 달려오는 오뎅을 포함하여 불사조 마르코와 다이아몬드 조지까지 사체간으로 초강 작업의 인물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俺の名は光月おでん。誰だか知らんがお前の船に。 로저와 함께 한 시대에서 이름을 날리던 흰수염 해적단 그리고 한 섬에서 로저 해적단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미 몇 번의 전쟁에 있었던 것인지 당대 최강인 두 해적단은 놀이처럼 사흘간 쌈박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등장 시 로저가 카무사리로 오뎅을 일격에 날려버렸으나 흰수염이 나타나며 패왕색 패기를 휘감아 로저를 공격하였는데요. 로저도 패휘감으로 공격을 날리고 이들의 무기가 닿지도 않았으나 섬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흘이 넘는 싸움 끝에 서로 물물 교환을 하며 나름 훈훈하게 정리가 되었으나 여기서 로저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흰수염에게 말하였는데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또 하나의 섬을 찾으려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오뎅이 꼭 필요하다며 코즈키 오뎅을 빌려달라 말하였습니다. 1年でいい。 가족을 매우 중시하는 흰수염이었지만 오뎅도 여기에 혹하여 조르나 결국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흰수염의 도움으로 골드로저는 해적왕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적대 관계였지만 동료까지 넘길 정도로 서로 신뢰를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라프텔을 발견한 뒤 두 사람 술잔을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로저가 라프텔과 원피스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었고, 사실 라프텔로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흰 수염이지만 원피스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인지 로저처럼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이후 제왕으로서만 바다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로저와 유일하게 호각으로 다투었던 인물이며 세계를 멸할 힘을 가졌다는 흰 수염은 정상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22년 동안 왕으로서 군림하던 흰 수염이었지만 나이가 있어서인지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과거 로저의 숙적인 만큼 현 상태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초인계 중 최강의 열매라 볼 수 있는 흔드는 드열매 능력으로